어제 정말 뜨거웠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전체 회의장이죠. 이태원 참사 당일에 용산 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정말 이해가 도무지 안 가던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좀 허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제 그 질문들을 직접 던진 분,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또 수능일이기도 네, 하네요. 제가 요즘에 좀 우울한 뉴스가 많지만 수험생들한테 힘내라고 좀 응원하고 싶고요. 예, 또 예. 부모님과 가족들한테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좀 따뜻한 위로가 또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근데 어제 정말 행안위 현장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뜨거웠어요. 예. 네. 안 좋은 쪽으로. 이임재 용산서장과 류미진 상황관리관 답변을 처음으로 듣는 자리였는데 정말 그동안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조 의원이 던지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임재 용산서장의 답변 보시겠습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지 않고.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11시까지 모르셨다고 이태원에서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제 9시 47분에 차를 타셔서 예. 녹사평역으로 10분 만에 오셨는데 거기서 현장까지는 좁은 걸음으로 뛰면 5분이거든요. 그런데 참사가 10시 15분에 있고 결국 40분 동안 참사 이후에도 40분 동안 차에서 그렇죠. 그냥 5분 거리를 빙빙 도르셨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몰라서 차에 있었고 그 후에 그럼 뒷짐지고 걸었을 때도 그때도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한테 떠넘기시는 듯한, 상황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예. 사람이 많고 차가 밀리지만 여기 특별한 상황이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순찰 나가는 심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설렁탕 먹고 네. 그거 한번 국밥 먹은 다음에 둘러봐야지. 한번 둘러봐야지.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둘러봐야지였기 때문에 차에서도 특별히 내릴 생각을 못 한 거다. 예, 내리지도 않고 지시도 없었고 전화 받은 것도 없고. 이게 참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그 6시 17분인가 예. 최초 6시 34분 34분 최초 신고자가 예. 압사당할 것 같다. 여기 좀 인원을 좀 분산시켜 달라. 소름 끼친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분은 차 안에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냥 걸어도 될 거리를 그렇게 도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11시에 전화 받은 다음에 이제 옥상에 바로 올라갔다는 건데요. 사실 네. 그동안 또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왜 30분 동안이나 거기 멍하니 서 있었느냐. 왜 기동대 투입시키고 막 위에 서울청장한테 전화하고 왜 그런 거 안 했느냐 그거였잖아요. 그것도 네. 질문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도 나왔죠. 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봐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단 올라간 거다. 네, 근데 현장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지금은 책임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 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나왔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답변하는 게.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은 안 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계속 죄송하단 말은 예, 말마다 예.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용산경찰서가 좀 전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도 기간에 생일 파티를 하고 어제 바지 영상이 벗어라 나왔죠. 그러고 예. 애도 기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면서요. 참 안타깝다. 자, 또 네.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참사 전에 왜 안전관리를 위한 기동대 요청 안 했냐 요거였잖아요. 어제 이 질문도 나왔는데 그 이임재 서장 얘기는 2번이나, 그러니까 참사 전에 그 사전에 서울청에 요청을 했는데 다 묵살당했다. 어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책임 회피입니다.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사실 규명이 되지만 음. 그분 말씀이 100% 맞다고 해도요. 음. 직원한테 시켰어요. 본인이 하지 않고. 아. 그리고 직원한테 시키고 본인이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심각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면피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요청했다 뭐 이런 게 아니면 말만 그게 지금 수사해봐야 남아있어요? 됩니다. 서로 말이 그것도? 틀리니까요. 아, 그런 상황.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서울청장님도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본인이 보낼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 음. 말해보고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충분히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이다. 이것도 맞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경찰과 이런 기동대 이런 부분하고는 인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경비하는 그 대원들이 예. 와서 하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인원 충원도 대통령실이 용산에 오고 충원도 이루어졌거든요. 다만 그 전투 경찰 네. 전경이 2023년까지인가 뭐 없어지면서 단계적으로 5년간 전부 다 이게 축소를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투 경찰, 의경 이런 부분에 대신할 인원 충원은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당일의 상황관리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당직자였던 류미진 총경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영상 보고 오시죠. 지시할 거 지시하고 사무실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상황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제 류미진 총경이 답하는 건데 요거 말고 그걸 질문하셨잖아요. 왜 보고받고 움직이지 않았느냐? 왜 11시 넘어까지 사무실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류미진 총경이 보고받은 시간이 이분도 역시 11시다. 똑같아요. 이임재 서장하고.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보통엔 112 상황 팀장이 관리를 하는데 주말에는 총경급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잖아요. 이분 원래 담당은 인사죠. 네, 인사과장. 네. 그러니까 당직을 서는데 그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게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류상의 당직인 거예요. 서류 당직.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112의 상황팀에서도 이 보고할 생각을 안 하고 이분도 그날 일찍 출근해서 한 번도 그 장소에 안 간 거예요. 상황실을 안 간 거예요. 상황실에 가서 내가 오늘 네. 책임자라는 얘기 인폼 하지도 않은 거죠. 서류상에만 책임자였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재수 없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저는 그래서 어제 저도 좀 행안위를 쭉 봤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 파출소에 파견가 있었던 서울청의 112 상황실장? 네. 그분 이태원 파출소에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날?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거기 파견 간 사람 있었죠. 네, 네. 그러면 112 상황 용산서 112 상황 팀장 실장이에요. 아, 용산서 실장입니까? 예, 예. 서울청 실장이 아니고? 아니고요. 아. 네. 그러면 그 112에서 파견된 그분은 지금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어제 용산서장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류미진 총경이 있는 그 서울청 상황실에도 계속 괜찮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분 말만 듣고 그러면 계속 괜찮은 상태였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서로 교류가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용산서장한테 괜찮습니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괜찮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 따져봐야 된다고 따져봐야 생각합니다. 된다. 류미진 총경도 계속 괜찮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 아니, 보고를 못 받았다는 아니, 거죠. 그분은 아예 받지를 못했다. 동떨어져 있었죠. 참.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11시면은 지금 이제 참사 시민들이 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인공호흡하고 참. 어제 이 두 핵심 관계자의 긴 답변 내용을 직접 들으시고 든 생각, 총평은요?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다 그렇다. 용산 경찰서, 예. 또 112 서울청 상황실, 예. 그다음에 용산 구청 어느 한 곳에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맞아요. 제대로 일을 했으면 158분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네. 맞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정무적인 책임 말고 법적인 책임도 물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이제 민주당, 야당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뭐 수사는 수사고 일단 정무적인 책임을 지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에는 법적 책임과 정무적 정치적 책임이죠. 책임, 예. 그다음 도의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수본이 공수처가 하나요? 그 특수본이 하나요? 특수본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조금 뒤로 물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가 이상민 장관의 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담담하시더라고요. 아, 이상민 장관이? 네. 그 왜냐하면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정무직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사실상 백지 사표 상태이다.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의 맥락을 쭉 보면 이미 이제 법적 책임의 규명의 단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행안위에서 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이 그만둬야 제대로 된 사고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수사선상에 있는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 재난대책 TF 단장까지 맡으면 이거는 유가족 뭐 우롱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항상 인적 청산은 아주 잘해요. 아주 정광석화처럼. 그런데 항상 똑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거든요. 예. 세월호 이후에 1조 5천억 들여서 장비를 마련했는데 안 썼거든요. 근데 1조 5천억을 1조 3천억 사고 2천억은 그 장비를 사용하는 훈련에 썼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등 단계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점이 미비했는지를 잘 짚어놓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아닐까. 저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필요한데 그걸 네.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문 같아요. 그 부분은 본인도 좀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면서 이상민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 하고도 출국할 때 어깨 툭툭 요런 거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조 의원님. 네. 그래서 제가 네. 여쭙는데 네. 보통 이런 장면을는 기자들은 뭔가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치는 지금 백지 상태예요. 그런데 저분이 계속 일할 장관인지 아니면 사퇴할 장관인지 지금 여론과 예. 조사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단을 해서 너는 물러날 장관이니까 나오지 마라. 아, 너는 잘못했으니까 안 돼.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윗사람의 도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러니까 고생 많았다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마음고생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예결위에서나 어디서나 다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그럼 뭐 유임, 재신임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유임시키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그 부분에는 일종의 여유를 갖고 사태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아무리 내려오라 그래도 내 측 끄니까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조 의원님 어제 굉장히 바쁘셨어요. 오전에는 동료 여성 의원들과 함께 장경태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자리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중에 심장병 어린이 찾아가서 사진 찍은 걸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지금 사과와 사퇴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사퇴를 요구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어. 수사고요. 저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말씀이 조금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나와서 그게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어요. 네, 이 네. 자리에 출연한 이제- 걸 제가 좀 답을 대신 전해드리면 네. 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눈에는 그게 야한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이 용어는 빈곤을 자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뜻을 담은 단어다. 사전에도 논문에도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제 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답. 사전과 논문에 있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단어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 여동생이 음. 회사에서 어려운 분들이 자원봉사 나갔는데 동료의 어떤 분이 빈곤 포르노 했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 그게 사전적인 용어에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단어라는 것은 퍼셉션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조차도 사전을 찾아볼 정도니 그러니 포르노. 그래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은 빈곤 코스프레네 이러면은 네. 근데 빈곤 코스프레.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코스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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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포르노라는 단어가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퍼셉션과 겹쳐가지고 근데 나중에 책임 회피하는 거죠. 아까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언어를 썼다. 그래서 나쁜 언어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장경태 의원이 해명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장경태 의원은 합니다. 그 어쨌든 배우자 프로그램을 주최 측에서 요구했는데 너무 결례 아니냐.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다. 뭐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을 좀 네, 드리면요. 배우자 프로그램이 앙코르와트 관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은 전날 그 한국 병원에 갔는데 오기로 한 그 환자 아동이 안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다음날 찾아가신 거거든요. 관광을 안 하고. 그런데 찾아가서 애를 그러면은 이거 빈곤 포르노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앉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서 보고만 있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애를 안아주고 걔를 치료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마 그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사진은 영부인이 가시거나 그러면 다 사진 찍죠. 장경태 의원도 어디 가시면 사진 찍잖아요. 본인도 반지하에서 살고 본인이 흑수저 출신으로 며칠 전 행사에 같이 갔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보고 빈곤 포르노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장경태 의원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불쾌했다고 하면은 내가 유감 표명할 용의가 있다 그러셨어요. 혹시 그게 말장난입니다. 그게 영부인이 그 일일이 대응해서 그걸 할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그 어떤 우리 당의 어떤 분이 아니면 뭐 다른 분이 김종숙 여사가 네.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 지금 뭐 사과와 사퇴하지 않으면 혹시 법적 조치, 뭐 명예훼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고. 네, 예. 네. 김건희 여사 측 얘기 혹시 들리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요, 대한? 저는 그런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 입장은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조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험생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